저희가 지향하는 생태 건축을 적용한 건물이고요. 앞으로 핫플이 될 겁니다. 노원구 핫플레이스. 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시간이 순삭되는 건기왕 시즌2. 안녕하세요, MC 박소혜입니다. 오늘도 건기왕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문수영입니다. 네, 오늘 김현수 연구원님과 문수영 연구원님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바로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 문제에 따른 기후변화는요,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건설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건축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녹색 도서관 함께 살펴볼까요? 친환경 녹색 도서관 첫 번째는요, 바로 중국의 유명 건축가죠. 리샤오동이 설계한 리위안 도서관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정말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됐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박사님. 실제로도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을 철저하게 배려를 했고요. 재료는 그야말로 나무, 그것도 살아있는 나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한 조명 에너지도 자연 채광을 활용을 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작은 난로 하나 정도가 다고요. 그야말로 오로지 자연 채광에서 책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을 건축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정말 친환경 녹색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서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녹색 도서관은요, 바로 북미 최고의 스키 리조트로 알려진 캐나다 휘슬러에 위치한 휘슬러 공공도서관입니다. 우선 설계 자체를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체를 지열을 사용해가지고 70% 정도 감당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각도를 잘 계산을 해서 그 태양이 뜨거지고 할 때 빛이 최대한 도서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녹색 도서관은요, 바로 호주 뱅크스타운에 위치한 뱅크스타운 도서관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시청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만에 굉장히 시그니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식물벽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녹화만 한 게 아니고 이 식물벽이 공기청정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실내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시청사로 사용되던 건축물인데 이 도서관으로 개조를 하면서 일부를 철거를 했고, 그 철거한 것을 어디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내부의 자재나 외장재로 다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자연의 모티브를 그대로 따라서 창문이나 기둥이나 이런 거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개의 녹색 도서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계속 해외의 사례만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녹색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네, 한국에도요, 국립세종도서관과 의왕시 중앙도서관 책마루가 대표적인 녹색 도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건축에 주목해서 녹색 도서관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박수! 네, 그 도서관이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 도서관이요, 우리 두 박사님께서 굉장히 고심하시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건물은 저희가 지향하는 생태 건축을 적용한 건물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국산 목재를 100% 사용하고자 했던 점입니다. 나무를 사용한 단열재라든지 내장재, 외장재 할 것 없이 국산 목재를 100% 적용한 그런
생태 건축을 적용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네, 노원구 숲속 작은 도서관에서 국내 최초로 적용된 건축 기법이 있다고요? 예. 자랑할 게 많은데 첫 번째가 국내 최초로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 목섬유를 가지고 단열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목섬유 단열재를 패널라이징해서 유니트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그 프리패브 공법으로 목섬유 단열재를 이용한 외벽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게 가장 큰 저희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 박사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최초로 적용된 거가 바로 에코시멘트입니다. 에코시멘트는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그 자원재생 측면에서 폐기물을 다시 건축 재료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상용화가 됐을 경우 급속하게 이제 성과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깐 설명해 주셔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 말씀을 계속 하셔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의 건축법과 지금 이 자연 친화적인 건축법을 사용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를 한다면 작은 주택 정도 하나 짓는데 탄소 배출량을 쉽게 100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걸 만일에 목조 위주의 생태 건축으로 바꾼다 그러면 50% 이상, 50톤은 그렇습니다. 50톤은 절감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은 기존의 목조 건축물보다 조금 더 탄소량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면적의 바닥에 포틀랜드 시멘트 대신에 에코 시멘트를 썼기 때문에 25톤 정도 탄소량을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 목재가 아니라 국산 목재를 썼기 때문에 그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2톤 정도를 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동일한 양의 목조 건축물보다 더 27톤 정도를 더 감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박사님께서는 생태 건축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친환경 건축과 생태 건축,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학술적으로 정의하기도 힘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이 살려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 건축을 통해서 자연을 살리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그럼 그 건축이, 우리가 한 건축이 과연 자연을 살리고 있는가? 결국 생태 건축이라는 건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야말로 어떤 이상적인 개념, 친환경 건축의 종점, 목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한 끝에 생태 건축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 건축을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친환경 건축은 이 출발점에서 기존 건축에서 생태 건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건축, 상대적인 개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숲속 작은 도서관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만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목조 건축을 하다 보니 피부가 예민하신 분,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 지병이 있으신 분도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방을 때로는 나누고 때로는 합치고 해서 어쩔 때는 카페로 쓰고 어쩔 때는 교실로 쓰고 어쩔 때는 조용한 도서관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심할 때 놀러 오세요. 깨끗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현수 단장님과 문수영 박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도서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보면서요. 국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을 조성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건기왕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건기왕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